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사 강혜지 변호사 김상원입니다. 오늘 조민 자녀 무죄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죠. 네. 먼저 사건을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주호민 씨의 아드님이 특수교사로부터 이제 정서적 학대 당했다고 해가지고 주호민 씨가 이제 고소를 해서 사건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또 2심까지 판결이 나왔죠. 1심을 했지요. 맞아요. 1심에서는 어쨌든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주호민 씨가 아드님한테 녹음기를 이제 들려서 그 학교에 보냈고 특수교사가 한 말이 모두 그 녹음기에 녹음이 돼서 그걸 유력한 증거로 이제 제출했잖아요. 1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를 쓸 수 있느냐 문제인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유죄의 증거로 이제 삼았는데요. 2심에서는 이제 그게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없다 보고 그걸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고 뉴스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그 녹음기가 아이가 주체가 아니라 부모인 제3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증거로 저희가 쓸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번 판결로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통 이제 그 부모가 녹음기를 많이 들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교사들의 말을 다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사실 그 행위가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자신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언제든지 내가 하는 말이 녹음이 될 수 있고 검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불안이나 죄책감이나 과보 본능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시선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아이가 낯선 시선들하고 마주쳐야 되고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이 사회에서 불편감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걱정들, 그래서 예민함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들이 교사나 기관에 대해서까지 펼쳐지게 되면은 불안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의 심정도 또 그 특수교사의 마음도 서로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옳고 그른 거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서로 사회가 함께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로의 입장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감정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기를 4개월? 복직 때문에 아이를 빨리 보냈는데 얘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CCTV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봐요.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지 되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선생님 한 명당 지금 영세가 3명인가? 보도록 되어 있는데 애 한 명 보는 것도 힘든데 3명을 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퀴즈 노트라고 거기서 오늘 어땠고 뭘 먹었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쓰실 시간도 솔직히 말이 3명이지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어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면 불안하실 것 같긴 해요. 저희 애도 어저께 머리가 넘어져서 책상에 박았는데 멍이랑 이만큼 부어온 거예요. 애가. 어이구, 속상하시네. 그런 처음이에요. 그렇게 애가 다친 게. 그런데 선생님도 일단 놀랬겠다. 고의성이 없으셨을 텐데 근데 불안하면 우리가 막 계속 의심하게 돼요. 사람 마음이. 맞아요. 혹시 누가 밀친 건 아니야? 아 이거 CCTV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막상 얘기하지도 못해요. 우리 아이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감정을 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서로의 이런 불안감을 나누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특수교사의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너무 감정노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선생님들, 심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슈퍼비전도 필요하실 것 같고 매 순간 증명하듯이 일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조금 좋아졌다. 사회 기능이 아이의 컨디션도 달릴 수 있는 건데 너무 선생님한테만 맞춰진 게 아닐까? 부모가 자기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모와 아이 스스로의 컨디션 모두가 결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번아웃을 이번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부모와의 감정 조율이나 연계 방법들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두가 상처받고 끝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봤었을 때 어쨌든 뒤집어졌잖아요. 내가 만약 조민 작가 측일 수도 있고
그 특수교사 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쪽 다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두 입장 다 공감은 네. 돼요. 국민 씨도 이제 자식 일이니까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시고 하셨을 때고, 또 특수교사 입장에서 또 그분만의 또 입장이 있었을 테니까 입장이 다 이해돼요. 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못지않게 특수교사의 열악한 그 근무 환경,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가 자식과 함께 있지 못하다는 그런 불안감이나 죄책감이나 과보하려고 하는 이 본능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이걸 솔직하게 선생님하고 나눠보는 게 더 도움되실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해서 안 되는 그런 무게도 있죠. 이번 일이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질문들이 좀 많이 남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